설을 맞아 각 가정에서는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하며 가족 간의 정을 나눴습니다. 고속도로는 다소 지체 현상을 빚고 있지만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가 다음 달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앞두고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농식품센터와 새만금 지방환경청도 올해 잇따라 준공됩니다.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역 출신 학생 비중이 낮고 졸업 후 인력 유출이 심화돼서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왕궁축산단지에 이어서 동진강 유역에서도 휴폐업 축사의 매입이 추진됩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설날 저녁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오전 각 가정에서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웃 어른께 세배를 하며 가족 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한옥마을 등에는 명절 연휴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설날 표정 이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오랜만에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차례를 지내며 조상님들의 음덕을 기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손들의 기특한 축원이 이어지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할아버지도 당벌인 덕담을 건넵니다. 건강하고, 응? 첫차는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잘 다니고, 응? 차가웠던 날씨가 오후 들어 한풀 꺾이면서 도심의 공원묘지에는 조상의 묘소를 찾은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산소를 찾아옴으로써 그런 가족이라든지 그런 조상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설에 전국 관광지 가운데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던 전주 한옥마을은 올해도 변함없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가는 곳마다 연인끼리 또 가족끼리 한복을 차려입은 관광객들로 설 명절 분위기가 한층 더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한복 이렇게 같이 아이들과 입고 한옥마을에 오니까 오늘 너무 좋고 올 설 연휴를 너무 뜻깊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청명한 날씨 속에 가족의 정과 여유가 넉넉했던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설 연휴 이틀째를 맞이해서 귀경이 시작됐지만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는 전주에서 서울 나들목까지 2시간 20분으로 평소와 비슷하고 서해안고속도로는 동군산에서 서서울까지 2시간 50분으로 40-50분가량이 더 걸리고 있지만 차량의 흐름은 비교적 원활합니다. 도로공사는 연휴 기간에 도내에 들고 난 차량을 고려할 때 내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혁신도시가 다음 달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앞두고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이전으로 혁신도시 내 전세 물량이 동이 났고 혁신도시 농식품센터와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올해 잇따라 준공됩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대형 오피스텔입니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하고도 2달가량 전세자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앞두고 전세 물량이 사라졌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때문에 혁신도시 내에 전세 물량이 거의 없어서 각 부동산마다 전세 물건 찾는데 아주 되게 힘듭니다. 직원들이 이전을 위해서 자기 전세물을 찾다 보니까 거의 없어졌죠. 기금운용본부 바로 옆에 방치된 공터엔 지상 10층 규모의 전북 테크 비즈센터가 들어섭니다. 전북 연구개발 특구 연구원들이 근무할 전북 테크 비즈센터는 부지 매입을 마치고 2020년쯤 완공됩니다. 지난해 착공한 새만금 지방환경청과 완주군의 혁신도시 농식품센터는 올해 완공되기 때문에 역시 혁신도시 활성화의 호재입니다.
2월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을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전북 테크비즈센터와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들어서면은 그 혁신도시 내에 상주 인구가 증가되면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송하진 지사는 신년 인사를 통해 혁신도시와 새만금을 전북 발전의 용광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엔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고 2만 5천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이어 전북 테크비즈센터와 새만금 지방환경청 그리고 농식품센터 신축이 잇따르면서 전북 발전의 용광로라는 혁신도시가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 출신 학생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 후 전문 인력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북대 로스쿨에 입학한 전북 지역 학생은 16명입니다. 전체 입학 정원의 19%에 불과합니다. 2015학년도에는 타 지역 출신 학생이 무려 80%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그나마 호남 지역 학생을 최소 20% 이상 뽑도록 돼 있는 규정이 없었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원광대 로스쿨도 전북대와 마찬가지로 지역 학생 비율이 낮습니다. 처음 올 때에는 아무래도 자기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공부를 해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 남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들 갖기 시작하고 한 반반 정도 떠나고자 하는 사람과 남고자 하는 사람. 의치학 전문대학원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의치학 전문대학원 입학생 가운데 지역 출신 학생은 20-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원의 설립은 다양한 학부 출신 학생을 입학시켜 학문적 융복합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지역에 필요한 법조와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지 학생들은 졸업 후 대부분이 출신 지역으로 떠나버리기 때문에 설립 취지와는 배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 쿼터를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호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로스쿨에 좀 꿈을 가지고 와서 적극적으로 로스쿨에 입학을 했으면 하는. 전북대는 올해부터 의치학 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의치대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학력 저하로 인해 의무 선발 비율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 내 법조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출범한 전문대학원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왕궁축산단지에 이어서 동진강 유역에서도 휴폐업 축사의 매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19년까지 17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정읍과 김제, 부안 등 동진강 유역에 방치된 휴폐업 축사를 사들여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소와 돼지 9천 마리와 닭 4만 2천 마리를 감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의 무역 보복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화하면서 전북의 수출 지역 다변화가 시급해졌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수출 실적은 중국이 12.5%로 가장 높고 미국은 12.3%로 뒤를 이어서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분의 1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여서 신성장 유망 산업의 수출 기회를 늘리는 한편 수출 품목과 대상 국가를 다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이 30개 유초 중학교를 다문화 정책 학교로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학생이 많고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가 높은 유치원 5곳, 초등학교 22곳, 중학교 3곳을 다문화 정책 학교로 선정해서 이중 언어 교육과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도내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모두 5,560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0배가 많은 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전주시는 해외 박람회 단체 참가와 무역 사절단 파견, 해외 구매자 초청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서 수출 확대를 도울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올해 돌봄 서비스 등 21개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에 54억 원을 투입합니다. 군산시는 선발된 저소득층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인 바우처를 발급해서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바우처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립익산박물관 건립공사가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8월에 익산 미륵사지에서 익산박물관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15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익산박물관은 빠르면 2019년 하반기에 문을 엽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내륙 지역에 1에서 5cm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낮 기온은 영상 7도에서 10도로 예상되지만 모레는 아침 기온이 모두 영하권을 기록하고 낮 기온도 0도 안팎에 머물러서 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도로가 얼면서 미끄러운 구간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귀경길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